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미 정해졌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 예언은 단지 한 사람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운 전체가 바뀌는 시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흐름 자체가 전환점에 들어선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경제 위기, 부동산 불안, 남북 긴장, 지금 우리가 마주한 모든 불확실성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피격을 정확히 예고했던 예언가 브랜든, 수백 년 전부터 2025년 을사년을 경고해온 정감록과 격암유록,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에 살았던 이들이 하나같이 같은 시점,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 하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당신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사람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각자의 머릿속에는 누군가는 야권의 그 이름을, 누군가는 여권의 새로운 가능성을, 또 누군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구소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 예언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과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전환의 순간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예언은 처음엔 누구나 비웃습니다. 정치 예언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대통령이 누가 될지,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는 냉정한 분석과 여론조사로 예측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된다는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눈빛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정감록은 조선 왕조의 몰락과 일제강점기를 예언했고, 사명대사는 남과 북이 피로 갈라질 것이다 라며 한국전쟁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당시엔 허황된 말로 여겨졌지만 1950년 6월 25일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참혹한 전쟁에 휘말리며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그 예언은 사람들에게 섬뜩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68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 일이 벌어지기 수년 전 예언가들은 북으로부터의 돌발적인 위협이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남긴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죠. 격암유록은 더욱 놀랍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해방 이후 30년의 분단기를 합친 66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예견했고, 88 올림픽과 IMF 위기까지도 맞췄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의 결말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피로 쓰여질 것이며 강대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 말은 결국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기독교 예언가 브랜든 빅스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13일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트럼프 피격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을 정확하게 미리 경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미국의 목사이자 예언가인 그는 2024년 3월 15일 공개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총알이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으로 총알의 궤적을 그리며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총알은 정확히 트럼프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기적처럼 살아남은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건 신의 가호 덕분이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런 디테일까지 우연히 맞출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브랜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이상한 폐질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2022년 3월 동유럽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다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정확히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신이 보여주는 장면들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건 제 몫이죠. 처음엔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미디어는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피격 이후 브랜드는 또 다른 예언을 남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은 한국이다. 그는 말합니다. 2025년 6월 한국에서 전환이 일어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본 환상 속에는 불에 휩싸인 도시, 텅 빈 광장 위로 울려 퍼지는 외침, 그리고 어둠을 뚫고 걸어 나오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한 변화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브랜든이 본 한국의 미래, 그 충격적인 환상 속 불타는 도시와
어둠을 뚫고 나오는 인물.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예언에서 구체적인 이름이나 정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에서 흐름이 바뀔 것이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를 중심의 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방향이 조용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바뀔 것이다. 이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권력의 중심, 국민의 마음, 아니면 한국 사회의 중심축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한다는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이 느껴집니다. 뉴스에서는 포착하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열의 흔적들. 경제를 살펴봅시다. 세계 경제는 지금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융기관들조차 100년에 한 번 올대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고 중국의 거대한 부채 거품이 붕괴하며 유럽의 재정 위기가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파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고금리의 압박,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취약해진 수출 환경. 이 모든 요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정하게 교차하고 있으며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를 두고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전환. 사람들은 그것이 시작된 줄도 모른 채 이미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 여론조사의 예상치 못한 결과들,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 새로운 가치관의 부상, 이것들은 모두 그가 말한 무언의 전환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이제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세계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격변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브랜드는 특히 북한 요소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2025년 초 한반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변화는 직접적인 위협일 수도 있고 급격한 내부 변동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관계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조차 그가 말한 변화의 흐름과 정확히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하나의 큰 흐름으로 합쳐질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2025년 6월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일 것이다. 그렇다면 브랜든이 말한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이 인물에 대해 직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을 남겼을 뿐입니다. 주변부에 있던 것이 중심으로, 중심에 있던 것이 주변으로 이동하는 시기. 이 전환의 순간에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는 이전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새로운 정치인의 등장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가치관, 방향성,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까지 재정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합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기존의 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말합니다. 그 틀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가 있었다.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사회적 의식, 사람들의 마음, 흐름의 기류가 조금씩 움직이는 시기.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한 무언의 전환기입니다.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이 미세한 진동, 이 조용한 균열을, 브랜든이 예견한 그 변화의 시작을. 이제 우리는 이 숨겨진 대통령의 정체와 그가 이끌게 될 한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모든 예언가들이 하나같이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브랜든만 이 시점을 주목한 건 아닙니다. 동양의 오래된 예언서들 정감록, 사명대사의 기록, 격암유록 등 역시 비슷한 시기를 가리키며 국운을 바꿀 존재의 등장을 공통적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암흑이 극에 달하면 동방의 한 인물이 일어나 빛을 되살릴 것이요. 그 빛은 세상을 밝히되 누구도 그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리라. 마치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정감록에는 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을사년에 하늘의 기운을 지닌 자가 백성을 구하리라. 그는 눈앞에 있었으나 모두가 그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을사년.
2025년은 음력으로 을사년입니다. 시대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해이자 예언자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그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이미 많은 것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식 후보들은 대부분 확정되었고 여론조사도 이미 주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론은 매일같이 지지율과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해석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이 예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새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같지만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그 인물의 상징과 역할이 완전히 재정해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죠. 브랜든 역시 누가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무대에 올라 있었으나 그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순간 그가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명백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로 인해 여전히 경직되어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 가격 격차도 극심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3.5%를 유지 중입니다. 수출은 둔화되고 있고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도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은 회복 조짐은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반등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기업들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청년은 집을 살 수 없고 중장년층은 고용 불안을, 고령층은 노후를 두려워하는 현실. 정치권은 크고 복잡한 언어들로 가득하지만 국민이 진짜로 듣고 싶은 건 이념이 아닌 삶에 닿는 언어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구원자란 거창한 상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책임을 지려는 자세,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한 사람. 정감록과 격암유록은 이런 인물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던 자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백성을 밝히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시대와 흐름이 그를 중심으로 다시 조명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브랜드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욕망의 언어를 쓰지 않는다. 그의 등장은 불안한 틈새를 메우며 모든 것이 어그러졌을 때 중심을 세울 것이다. 이건 맹신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누가 되느냐보다도 그 인물이 이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건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피로가 동시에 쌓여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엔 말보다 태도가, 명분보다 책임감이, 권위보다 공감이 먼저 읽히는 인물을 사람들은 원하게 됩니다. 결국 예언이 말하는 건 단지 누가 대통령이 될까가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흐름을 바꾸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혼돈의 시기 속에서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국운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예언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전환의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6월 예언의 핵심인 구원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등장만이 아닙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운명과 세계 속 위치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미래학자 제이콥 데이비스는 최근 발표한 2030년 세계 질서의 재편 연구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제3의 축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한국이 미국 중국 공급망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급부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정학적 맥락상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가 말하는 제3의 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브랜든이 예언한 내용과 놀랍게 일치합니다. 브랜든은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25년 이후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가치의 창출자로 변모할 것이다. 경쟁과 분열의 시대에 협력과 융합의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가치의 창출자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경제 속에서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세계가 따라가는 선도자 first mover로 위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2025년 이후의 세계 경제 지형도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래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콘텐츠,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영역을 넘어 지정학적으로도 중대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지정학 분석가 알렉스 해밀턴은 2025년 6월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 구도가 극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 기라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며 남북관계가 예측 불가능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브랜든이 예언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한국의 정치 일정을 뒤바꿀 것이라는 구절과 연결됩니다.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러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고려대 통일연구소 김태현 교수는 2025년 초반 북한의 내부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6월 전후로 남북관계에 극적인 전환점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정감록에 나오는 을사년, 남과 북이 하나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는 구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완전한 통일이 아니더라도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더 구체적인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브랜든의 예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 중반부터 새로운 경제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게 된다. 그것은 부의 집중이 아닌 분산, 경쟁이 아닌 상생, 소비가 아닌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모델이 될 것이다. 세계 경제 포럼의 최근 보고서도 2025년 이후 한국이 동아시아의 사회적 혁신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WEF는 한국이 AI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 전환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복지 노동교육 등에서의 실험적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한국의 2025년 전환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근본적 재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부동산 불안, 저출산 등 현재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이 오히려 혁신적 변화의 촉매제가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처럼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예고된 변화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의 교체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국 내부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대 문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공지능의 부상, 국제질서의 재편,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적응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 세계적 변화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언들이 약속하는 새로운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온 대전환의 실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25년 6월 예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브랜든은 2025년 6월 이후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을 것이다. 주거, 일자리, 노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이 형성되면서 창의성과 자아실현에 에너지를 쏟는 사회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 그 자체입니다. 부동산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치솟는 집값, 금리 부담, 사라진 전세.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평균 임금 상승률의 거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에 진입한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공유와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형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가 현실화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미래학자 조나단 리는 2026년까지 한국은 공동체 기반 주거 모델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경력 불안 역시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고통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몇 년을 준비해도 문이 좁고 직장인들은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몰라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브랜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 일자리 지형도가 완전히 바뀐다.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기술, 디지털 콘텐츠, 웰빙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 등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들이 앞으로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노후 불안,
이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한국의 노인들이 지혜의 전달자이자 공동체의 축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복지 대상이 아닌 경험과 통찰을 가진 현대사회의 조언자로서 고령층의 역할이 재정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김현철 교수 역시 2025년 이후 한국은 세대 통합 모델의 전환점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청년과 노인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의식의 전환입니다. 브랜드는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공동체적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변화가 더 큰 번영을 이끌게 된다. 이건 단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살아볼만 하겠네요. 물질보다 관계, 경쟁보다 공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5년 6월, 진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언이 말한 변화의 씨앗이 이미 우리 안에 뿌려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브랜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그것이 2025년 6월,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예언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4월에서 5월로,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이 짧은 순간들이 곧 역사가 됩니다. 브랜든이 예언한 그 시작점, 2025년 6월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그 충격적인 최종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브랜든은 말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의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정치, 권력, 질서, 그리고 시대 정신까지. 그 모든 것이 근본부터 뒤흔들릴 거라고. 그의 예언은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정이 없던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됐고 나라 전체가 새로운 국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이 조기 대선 그 자체가 예언의 핵심일까? 아니면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 브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5월 하순,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6월의 극적인 전환을 이끈다.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무대가 뒤흔들릴 수 있는 변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를 둘러싼 중대한 조사설, 건강 이상설, 심지어는 물리적 위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사람들은 이제 예정된 대선이 아닌 변칙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흐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브랜든이 반복해서 말했던 숨겨진 리더의 등장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이미 우리 앞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치 내부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키워온 인물일 수도 있고 정치권 밖에서 갑자기 중심에 서게 될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예측 모델은 이미 무너졌고 기존 정치 지형은 전혀 새로운 이름 없는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전체 구조의 리셋, 즉 시스템의 재구성 국면에 진입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그 모든 사건보다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년은 리더의 교체가 아니라 리더십 자체의 교체다. 힘으로 이끄는 시대에서 함께 공감하고 연결하는 시대가 열린다. 지금의 흐름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격암 유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의 마음속에 있나니 을사년에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리라. 이 말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시대 정신의 상징입니다. 브랜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6월은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한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작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서의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질문은 이제 명확합니다.
2025년 6월, 당신은 어떤 한국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브랜든이 남긴 마지막 예언,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랜든이 남긴 마지막 예언과 그 예언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2025년 6월이라는 시간.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예언 속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를 예고하는 이들에게 비웃음을 보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 비웃음을 이긴 소수의 감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기 대선, 무너진 정치 질서,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떠오르는 새로운 흐름들. 지금 당신은 어떤 시대를 향해 마음을 움직이고 있나요? 브랜드는 말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침묵을 택할 수도 있고, 눈을 뜬 채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선택은 언제나 준비된 자의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이 그 선택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